자, 두 번째는 우리 이 성남시에서 특히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 성남시에는 한 8천 개의 우리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창업해서 우리 성남에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만 우리 새로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벤처타운 같은 것도 있던데, 그 벤처타운에서 우리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이 MZ 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좀 더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특히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여러분들 페이스북 매일 한 몇 메다 정도 읽으세요?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세대가 대한민국의 10대 세대라고 그럽니다. 10대 세대인데 하루에 한 90m씩 이렇게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 페이스북이나 SNS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 고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우리 우리 제시 챙이라는 친구도 인스타그램 중독자예요. 그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보고 있었던 친구인데 2시간, 3시간씩 보고 있어 보면 여러분들 이 리뷰에서 댓글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야, 나도 저런 거 한번 보고 싶다. 저런 게 불평이다. 그러면 불평만 고치면, 불만만 고치면 신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들 BTS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최고의 수혜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020년도 6월 14일 날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아시죠? 그죠? 방에서 보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그죠? 그래서 이 방방콘의 동시 접속자 수가 75만 명이에요. 그래서 티켓 가격을 계산해 보면 한 250억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그죠? 그래서 이 스트리밍으로 잠실 공연했더니, 여러분 잠실에서 공연하면 하루에 한 번에 5만 명 최대 못 들어올 텐데 15만 명이 들어오는 이런 콘서트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또 콘서트를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잠실 구장 뭐 이렇게 정해졌지만, 요즘은 어떻게 콘서트 할 때 장소를 선택할 때도 이 인터넷 정보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K-팝의 조회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도시가 어딜까? 그 도시에 가서 우리 이런 이 공연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막연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공연을 하거나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대를 데이터 드리븐 크리에이티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아마 요즘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을 들으시는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회사에 이런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면 꼭 한번 채용을 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AI를 이용하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던 이 프로그램도 제가 AI 프로그램을 해놓고 데이터를 주면 계속 이 친구가 공부를 해요. AI가 스스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AI는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데이터만 주면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답이 없는 데이터를 주면 자기가 답을 줘요. 그래서 이런 핵심을 하는데,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할 때 디지털 이 자체보다도 여러분들이 소비자들과 함께 전환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기업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디지털 인력을 뽑아서 AI를 활용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컨대 우리 성남에도 성남형 뉴딜 같은 거, 요즘 저 지역 균형 뉴딜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뉴딜 만들 때 휴먼 뉴딜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죠? 사실은 이 뉴딜을 만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남형 휴먼 뉴딜, 또는 하이테크 사회가 되면 될수록 하이타치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미래의 회사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종업원들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종업원의 몰입.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기업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회사의 출근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성남 이 진흥공단에는 우리 출근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100% 정도 되죠, 그죠? 매일 나오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의 출근율이 한 100% 정도 되는데 몸도 마음도 출근하는 직원의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기업에 가보고 중소기업에 가보고 딱 한 가지를 질문해 보면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을 물어보면 거의 매출액 이익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몸도 마음도 출근한 출근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30% 이상 될 거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 안 될 거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나라 평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못합니다. 평균 11%입니다. 11%를 한 20% 정도만 올릴 수 있어도 굉장히 영업이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우리 성남이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전통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는 이 전통 기업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하고 IT의 도움을 받아서 좀 변신을 해야 될 거거든요. 특히 또 우리 MZ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성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창업 기반의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요즘은 굉장히 2021년도가 되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는 창업, 실리콘밸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전국에서 가장 실리콘밸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성남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실리콘밸리 이야기해도 기죽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2016년만 하더라도 창업해가지고 가장 성공했던 이야기는 김 기사가 얼마에 팔렸습니까? 600억 정도에 팔렸죠, 그죠? 그래서 그 600억 때문에 그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요즘은 쿠팡이 얼마에 팔립니까? 그죠? 배달의 민족이 얼마에 팔립니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한 지금 우리 창업자가 한 1조 정도의 수익을 얻고 그죠? 쿠팡이 한 50조 정도의 수익을 얻고 뭐 이렇게 이 요즘 이 배달의 민족도 한 5조에 매각됐지만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8조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의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런 좋아지고 있는 환경들 중에서 우리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입지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청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AI 기반의 창업도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이 블룸버그에서 평가한 The Most Innovative Country 가장 핵심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잘하는 나라이고 연구개발 집중도가 세계 2위인 나라고 제조 측면에서는 세계 5위인 나라고 수출 측면에서는 세계 7위 나라지만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살률이 높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방향의 변화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케팅의 가장 그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필립 코틀러 교수가 원래 마케팅 5.0 책을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휴머니티, 테크놀로지 포 휴머니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정책 당국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참고로 간단하게 이야기가 넘어가도록 휴먼 뉴딜도 있고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령화 사회 고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 지수가 높은 성남에서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남은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소셜 웰페어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웰페어로 해결하기보다는 워크페어로. 워크페어라는 건 뭡니까? 웰페어는 사회복지고요. 웰페어는 사회복지고 여러분 복지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워크페어는
가급적이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사실 북유럽 국가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도록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 고용률이 한 78% 정도 돼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 고용률이 한 62%, 6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의 우리 시민 고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65%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제가 답을 드리겠지만 평생 학습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찍 반짝 열심히 공부하고 30대 이후는 공부하지 않는 나라예요.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30대는 공부를 안 했지만 평생 공부를 해서 한 50대, 60대쯤 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는데 대한민국은 30대 때까지는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이 생겼는데 공부 안 하고 또 평생 학습 기회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 50대쯤 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이 역량이 떨어지는 이런 국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시에서 노령화 지수가 높은 성남시에서 이 호모 헌드레드 시대 100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람들의 교육을 많이 키워쓰게 해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스마트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이런 자율주행 도로 이런 거 하나 안 만듭니까? 사실 AI의 어머니는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AI의 어머니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벤처나 엄청난 생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경에는 이미 시범이 아니라 2020년 10월부터 우리 바이두의 아폴로가 지금 자율주행 택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용 도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 성남시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특별한 이런 미래 비전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우리 아시아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시아 실리콘밸리에서 또 아시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거점이 되려면 이런 아시아의 인재들과 더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청년만 가지고 창업하고 또 그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실리콘밸리는 IC라 그러잖아요. 인디안, 차이나, 뭐 코리안 이런 많은 우리 이민자들이 가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청년만 가지고 창업해서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시장 개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시아에 있는 인재들을 청년 인재들을 어떻게 더 많이 끌고 오느냐. 그 인재들이 우리 이 성남에 있는 인재들과 함께 창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성공의 기회는 커지게 될 거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